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 모슬포에서도 그 한국 전쟁의 아픔을 증언해 주는 곳이 많이 있죠. 아까 해병 3, 4기생 1,500, 3,000명이 입대를 했는데 주로 이 모슬포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훈련의 장소 그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해병 부대가 거기 이렇게 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거의 1만 명 넘는 진짜 학생 청년들이 전쟁에 참전했는데 육군으로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 속에서 여기 훈련소도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그 내륙 지방의 부산 대구에 있는 훈련소하고 통합이 되어서 제주도가 이제 그 인민군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 훈련소를 좀 더 밑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여기 제1 훈련소가 1951년도 이제 1월 달에 바로 모슬포 여기에 만들어집니다. 그 장소는 우리가 일제 때 바로 오무라 병사가 있던 저 대정원 고등학교 맞은편에 그 일대에 1훈련소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거의 뭐 50만 명 가까운 이제 허국의 간성이 여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다. 한 달간 훈련 받고 곧바로 전장에 나아가는. 그래서 제주도의 이 모슬포에 또다시 일제 때 이후에 이제는 평화의 시대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 전쟁을 겪으면서 또 하나의 군사 어떤 핵심 지역으로 가게 되면서 많은 그 시설들이 유적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그 당시 제주 시내죠. 지금으로 치면 제주 성내 거기는 피난민들이 대거 몰려서 이제 살았다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 단계 그런 인력들이 와서 살았는데 여기 생존하신 분 얘기 들어보면은 여기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걸어다니면 부딪힐 정도로 그만큼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다 하더라고요. 훈련병들이었죠. 예, 엄청난 사람들이 왔고 훈련 받고 그러니까 또 빨래터가 신형물이라고 굉장히 큰 빨래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어쨌든 붐볐고 그게 또 다른 게 그러니까 해방 전에 군사 시설은 써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겨울 7호 작전하면서 만들어두긴 했는데 만일 오키나와가 아니고 제주도를 쳤으면은 여기 수십만 명이 죽었죠. 제주도민들이.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전쟁이 제주도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일제 당시 이제 군사 시설은 쓰지 못하고 남았는데 그 토대 위에 다시 한국 전쟁이 터지니까 또 새로운 이렇게 건축물이 생기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 다행히도 많이 파괴되진 않고 군사 유적을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그 가요 무대 왕팬이거든요. 월요일 밤 10시. 거기에서 항상 그 삼다도 소식 노래를 황금신 선생님의 노래를 가끔 들었는데 그게 바로 이 육군 제1훈련소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오셨던 분들 보니까 뭐 황금신 선생님, 그다음에 그 당시에 히트기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박시춘 작곡가님, 뭐 유호 극작가님, 그리고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좋아했던 구봉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분예대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전쟁통의 시름을 좀 이제 달래주셨던 것 같은데 그 황금신 선생님 이 노래 불렀던 황금신 선생님을 보니까 그 남편분이 그 타양살이 불렀던 고복수 씨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 한국 전쟁 당시에 북한군한테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풀려났던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 전쟁과 관련이 많았던 가족이었어요. 군예대가 있던 그 건물은 일제식 건축물이었거든요. 그게 몇 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좀 사라져가지고 그 현장은 볼 수 없습니다. 군예대가 머물러 있던 그 건물은 사라졌고 네. 그럼 현재 남아 있는 건물은 뭐가 있어요? 주로 이제 한국 전쟁 그때 강병대 교회라고 굉장히 그 돌로 제주 석으로 잘 쌓았습니다. 잘 쌓았고 보존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 군대 이름이 아주 강한 병사를 길러내는 군대여서 저 강병대 그 이름 딴 거고 우리가 대전에서 모슬포로 들어올 때 그냥 차로 운전하는 분들 그냥 쑥 들어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축물을 빼놓고 가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 벽체만 남아 있는 게 박찬수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 중국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 네, 그 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그 터를 그 주변을 좀 정리해서 쉽게 접근하게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밭 사이로 이렇게 좀 지나가야 돼가지고 그게 지금 눈에 좀 잘 띄지는 않아요. 이 중공군 포로 수용소는 두 군데 있었거든요. 둘 다 비행장인데 여기 산이수동 알뜨리 비행장 근처에 있고, 그다음 이 분소가 제주 시내의 그 정뜨리 비행장에 또 포로 수용소가 있었는데 좀 성향이 다른 중공군들이 있었어요. 포로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가 넘치니까 제주도까지 맞는 건데, 여기 있던 13,000명 가까운 중공군 포로들은 그 송환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미군 쪽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죠. 근데 저 정뜨리 비행장 쪽은 거기는 송환을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수십 명이 미군이 발사한 총에 막 죽기도 하고 한 사건도 터집니다. 근데 여기 알뜨리 비행장에 있던 중공군 포로들이 또 하나 유적을 남긴 게 성당을 만들었어요. 강병대 교회는 이제 저기 기독교 그런 예배를 받던 장소 같은데, 이 중공군들 가운데 이 성당에 다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노역동원 돼가지고 그 성당 만들었는데, 지금 모슬포 성당에 그 예전 돌로 만들었던 성당 흔적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마 문화재 등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도 다행히 성당에서 그거를 까부수고 새 성당 짓지 않고 그냥 놔둔 채, 거기 예전에 그 내력까지 적어놓은 것도 그냥 붙여놓은 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그쪽에 도움받아서 문화재 등록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쓰여졌던 건물들이 뭐 지금 남아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대정요구 같은 경우에는 실습실이 예전에 98 병원으로 썼던 곳이거든요. 지금도 그건 쓰고 있고, 원래 형태하고 조금 앞부분 다르긴 하지만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보지 못하는 곳 중에 하나는 군사시설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물 중에 하나가 제일훈련소 지휘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나머지 건축물은 볼 수 있으니까 또 시간 나시는 분들은 대정 지역에 재난지원금도 쓰시고. 아니 그리고 또 그 알뜨르 비행장 쪽에 보면 뭐 전시도 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조각들도 설치돼 있고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국 전쟁에 좀 만들어졌던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좀 그렇죠. 그때 비엔날레, 제주 비엔날레 끝나고 만들어둔 작품들은 몇 개 남겨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치 미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들었다가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애초에 철거를 목적으로 했다가 상징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리 에펠탑도 철거 목적으로 처음에는 만들어진 건데 그게 나중에 영원히 보존되죠. 그런 식으로 이왕에 만들어질 거면은 철거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철거하지 못하는 재료로 만들면은 제주도에 굉장히 가치 있는 건축 유산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건축물이라는 건 우리가 단지 무생물이라고 보지만 그 안에 그 시대의 상과 사실 비극을 건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다 지켜봤던 산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좀 아주 활용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찬찬히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아까 말씀하다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그거는 한국전쟁 이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가 대정 면사무소가 있어요. 지금은 대정현 역사자료 전시관으로 이제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고, 거기에 굉장히 대정 지역 역사를 연구하시는 그 김웅철 선생님께서 자료를 굉장히 확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지에서 모슬포를 중심으로 대정을 느낄 때는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거를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거 실체를 단시간 내에라도 직접 사진 영상으로 보면서 아 이게 이렇구나 해서 역사적으로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 그래서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이 말로만, 구호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역사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고 보완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제주도민들이 아픈 상처 같은 것을 전부 아카이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외국인들이 서울을 역사적으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도시라고 칭찬을 하는데 모슬포가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픈 역사도 우리의 소중한 역사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완하면서 가능하면은 개발 논리보다는 어떤 경우에는 보존이 개발을 앞설 수 있다는 그런 우리 역사적인 그 가르침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역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텐데 김웅철 선생님처럼 그 아픈 기억을 잊지 않고 갖고 있으면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아픔을 또 치유하고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온 것 같아서 참 다행이면서도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분의 그 기사를 예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게 그분이 그렇게 이 향토사에 대한 자료들을 자비를 들여서 미국을 오가면서 한평생 모았던 계기가 그 선조께서 추사 김정희 선생님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답니다. 그래서 그 선조에서 내려오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께서 주셨던 그것을 잘 간직하라고 했는데 어린 시절에 그걸로 딱지치기를 하셨대요. 정말 국보급 딱지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얼마나 혼이 났겠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자기가 이제 없애버렸다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렇게 향토사 연구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간직하고 기록하는 거는 얼마나 어렵고도 중요한 일인가를 또 맞아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안타깝게도